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마이너스 0.26%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잘 버텼죠? 오늘 유한양행은 잘 버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피는 소폭 올랐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로 상반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흐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대체 왜 이렇게 투매가 돌아가면서 나오는지, 왜 이렇게 급락세인지 오늘 같이 함께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다소 좀 벗어난 유한양행, 오늘 다행이다.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윗꼬리 달리면서 운봉전환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 장중에 양봉 전환을 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형태가 좀 나타났었죠. 예,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도 양봉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내일은 또 양봉 전환이 나타날지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행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돌아가면서 다 같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안 빠진 종목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6% 넘게 또 급락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 지금 위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형태는 왜 발생되는가? 자, 이걸로 말씀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특징. 자, 우리 그 알테오젠과 관련된 내용은 알테오젠 영상도 오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임상건들, 특히 신약 개발 회사들, 임상 일정들, 그쵸? 또는 이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앞에 1상, 2상 정도까지야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3상 또는 10한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가가 선행 쪽으로 만약에 먼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호재를 앞두고 악재로 돌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빈번하게. 예, 그러니까 차려진 밥상, 이미 소문난 잔치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빨리 먹고 도망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호재가 나오는 시기에 오히려 주가는 많이 되밀리는 경우도 있다. 예, 알테오젠도 오늘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갭상승 크게 발생됐습니다만 오히려 되밀린 경우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주로 이슈를 달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슈가 바로 뭐예요? 호재가 될 만한 재료들을, 예를 들면 뭐 짧게는 2, 3개월 또는 길게는 뭐 6개월 또는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임상 과정들, 그쵸? 또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포스트하거나 또는 어떤 행사, 또는 이런 데 가서 또 발표하거나 중간 결과 발표하거나 이런 등등의 이슈 이벤트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업종들은 결과적으로는 디데이가 정해져 놓고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발표 즉시 또는 발표 전후로 해서 고점 많이 잡히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투자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금의 이런 행태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로 최근 들어서 고점 잡히고 막 신고가 만들었었던 종목들이 뒤에 또 재료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재료가 나오기 전에 또 큰 이벤트들이 있었던 종목들이 대체로 신고가 갱신, 막 고점 올려가면서 급등, 이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대밀리더라.
자, 그럼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볼게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보면요. 얘는 뭡니까? 무지막지하게 반대로 많이 빠졌죠. 네, 우리 뭐 한 종목 두 종목으로 좀 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별로 좀 보면요.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보면 최근 들어서 여기 7월 고점 대비해서는 약 40% 가까이 빠졌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헬스케어 볼게요.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다 포함되어 있는 요 본캔들 개수 똑같이 해볼게요. 150개로 해가지고. 자, 우리 헬스케어는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12% 빠졌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12%. 그러니까 우리 뭐 HLB,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삼바 뭐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ETF 종목입니다. 네, 보이시죠? 고점 대비해서 최근까지 고점 달렸어요. 그렇죠? 올해 내내 달려오다가 올해 고점이 여기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간 종목 본캔들 개수 150개.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12% 정도 빠졌다. 자, 그런데 코덱스 반도체는요. 오히려 저점이 최근에 잡혔죠. 그쵸? 네, 150개 본캔들 개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7월 11일이 고점이었는데 38%나 빠졌습니다. 38%. 그럼 우리 투자자님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일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일단은 급증할 것으로 좋을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됩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서프라이즈한 실적 발표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급등해 버린다면,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도 이렇게 4.89% 상승 마감했거든요. 5% 가량 올랐으니까 급등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어때요? 지금 0.47% 가량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하게 되니까 오늘 흐름이 뭐 보합 수준이거나 뭐 버티는 장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미국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 과정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바닥 잡고 올라오듯이 단기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오듯이 그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반도체 주식들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들어간다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이가 정해져 있는 이 돈들이요. 돈들이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빠져서 올라갈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 얘기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네. 리밸런싱. 그쵸? 네. 종목들 교체, 비중 교체, 비중 조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막 대거 팔아가지고 막 전량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보면 IT 반도체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내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큰
큰 돈들이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잖아요. 올해 내내. 그쵸? 2차 전지는 뭐 그냥 하염없이 계속 빠진 거고, 우리 IT 반도체는요 7월 달까지 좋았었던 거예요. 7월 달까지 좋다가 지금 막 한 3개월 4개월 정도 막 밑으로 막말로 꼬라 박은 거야. 그런데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 국내 증시 잘 못 갔잖아요. 그쵸? 트럼프 당선 때문에 악재 두들겨 맞았죠. 그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 효과로 미국 증시가 더 날아가면 한국 증시가 반대로 계속 빠질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한국 증시도 결국은 따라간단 말이죠. 그럼 따라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결국은 반도체 쪽 또는 인공지능 AI 또는 IT 쪽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IT 쪽으로 수급이 리밸런싱 되는 게 아니냐, 조절되는 거 아니냐, 교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를 완전히 대거 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이 그동안 많이 들어갔었던 것을 차익 실현하면서 IT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분산해서 나눠 담는 게 아니냐. 그동안에 많이 이쪽에서 매도 압력을 높여가면서 팔아왔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뭐 계속 못 간다 이거보다는 비중 조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내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빠진 종목은 버티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많이 올랐다가 안 내려왔었던 종목들은 좀 더 대거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자, 헬스케어 쪽 가가지고 ETF 쪽 우리가 요거 좀 포트를 좀 보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이 급락 나왔나요? 셀트리온은 요걸로 볼까요, 투자자님들? 월간 차트로 볼까요? 올해 내내 어떻습니까? 50개 분캔들을 볼게요. 올해 내내 어땠어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올해 내내 옆으로 횡보했죠. 기었잖아요. 알테오젠은요 올해 내내 어땠나요? 올해 내내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올랐었잖아요. 하반기에. 그쵸? 네, 올해 하반기에 올랐잖아요. HLB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막 미친듯이 날라갔었고, 그런데 그만큼 매물 소화를 많이 했죠. HLB는 중간에 막 하한가도 나오고 막 급등락이 나왔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매물 소화를 많이 했어요. 유한양행은요 올해 내내 계속 올랐었죠. 이제 첫 달 두 달째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10월 고점 나왔으니까. 리가캠은요 미친듯이 올랐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일간 차트를 봐야지 투자자님들 더 눈에 들어오려나? 일간 차트로 볼까요? 한번 빨리 돌릴게요. 리가캠바이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30%밖에 안 빠졌어요. 리가캠바이오 고점 대비해서 30%, 유한양행 고점 대비해서 약 30%가량 빠졌습니다. 올해 내내 많이 올랐던 종목이야. HLB는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 26%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HLB도 많이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고점 대비해서 15%, 알테오젠 이제 고점에서 23% 내려왔어요. 이제 23% 내려온 거예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큰 틀에서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많이 안 빠졌었던 종목들이 위에서 갑자기 이제 쏟아지는 분위기로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좀 지어야 되는데, 그럼 유한양행은 뭐 앞으로 그럼 계속 안 좋아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유한양행도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유럽도 허가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모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지금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수급들이 들어가려는 채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면 엔비디아가 주가 급등해가지고 나스닥 주가 날려버리면 우리 국내 증시도 가야 되는 입장인데 누구를 가지고 끌어당길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주식들로 막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이유가 그거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돈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금 확보했다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여차하면 내일 대거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물량 대거 유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보시죠. 내일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미국 증시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차익 실현 매물로 막 빠지고 이래버리면 제약바이오 데려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IT 반도체 쪽으로 대거 빠질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최근과 같이 또 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지금 이 세력들은 IT 반도체 강세를 대비해서 현금화 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서 계속적으로 투매 현상이 나왔고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고점 10월 고점 잡혔고 약 30%가량 뭐 작으면 작고 또 크면 크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제와 오늘 며칠 사이에는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12만원 지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투자 여러분들? 당장은 제약바이오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올라가야지 제약바이오도 덩달아 올라가죠. 그쵸? 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아져서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IT 반도체가 끌어당기면 네, 그 밑에 단 뭐 2차 전지고 제약바이오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IT 반도체 쪽이 막 쌍끌이 밀려 내려오고 차익 매물 나오고 이래버리면 아무리 반대로 제약바이오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왜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야. 뭐야 이거 제약바이오 올라가긴 하는데 한꺼번에 막 증시가 막 밀려 내려가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 제약바이오 저러다가 윗골이 달리고 또 막 음봉전환하는 거 아니야? 또 차익 매물 나와서 아래로 급락하는 거 아니야?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만큼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무교지만 뭐 물이라도 떠놓고 좀 기도라도 할까요? 네, IT 반도체 엔비디아 일단은 좀 잘 나와서 호실적 나와서 뭐 반도체가 됐던 뭐 2차 전지가 됐던 어쨌든 좀 증시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네, 큰 틀에선 그겁니다. 그래야지 투심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 유한양행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양봉전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흐름들 그 반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이지 유한양행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아시겠죠? 이르면 뭐 어제 오늘 뭐 내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반전 나왔다가 자꾸 밀려 내려가니까.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흐름이 또 나올지 주목하시고요. 유한양행 지금 현재까지는 뭐 비중막 물타기 막 이렇게 의견 드리진 않고 있어요. 현재 그 1차 비중만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의견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혼자서 이렇게 물타기라든가 또 신규 매수 타점들 공략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